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등학생이 최근 서울의 롯데월드를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50명을 넘었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대형 놀이공원인 롯데월드가 어제 오후 일찍 영업을 종료하고 오늘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받은 서울 중랑구의 고3 학생이 사흘 전 9시간 정도 머무른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 역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또 밀접 접촉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며 오늘은 나머지 학생과 교직원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명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인 53명이 국내 지역 발생인데 대구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용인 교회 관련자는 7명,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와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도 각각 3명씩 늘었습니다.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39.6명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8.7%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생활 속 거리 두기 기준인 신규 확진자 50명 선을 이틀째 넘어서자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확산세가 의료 역량과 확진자 추적에 큰 무리가 되진 않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한다면서도 모든 학생이 등교를 시작하는 이번 주가 방역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오늘부터 방문 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하는 등 집단 감염 사각지대를 찾아내 선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1년 가까이 수감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방된 지 2년 4개월,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위기에 놓였습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부회장을 출석시켜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최근 2차례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합병의 최대 수혜자인 이 부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에 우려가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영장 청구 이틀 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 기소의 타당성부터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던 삼성으로선 납득할 수 없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등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1년 반 넘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 기업 총수를 구속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 심리는 다소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동향 6월호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며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4월 전 산업 생산은 3월 대비 5%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겁니다. 특히 대면 접촉이 많은 숙박, 음식점업 마이너스 24.5%,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마이너스 44.9%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충격은 제조업으로 번져 광공업 생산도 마이너스 4.5%를 기록했습니다. 4월 수출은 마이너스 25%,
5월 수출도 마이너스 23.7%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KDI는 제조업 생산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주요 수출 품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큰 폭으로 위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 전반의 경기 위축은 고용 시장에도 반영되면서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 6천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소비 위축도 계속됐습니다. 4월 소매 판매액은 1년 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다만 긴급 재난 지원금 등 정책 효과로 소비 심리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7.6을 기록해 4월에 비해 6.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한편 올해 유가는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겠으나 연평균 배럴당 30달러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기록할 걸로 KDI는 전망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고 최근 미중 관계도 빠르게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누경진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릭 스콧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방해하고 있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헌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 수석 릭 스콧 상원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도를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스콧 의원은 현지 시각 7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We got to get this vaccine done. Unfortunately, we have evidence that Communist China is trying to sabotage us or slow it down. 중국의 백신 개발 방해 증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보기관에서 나온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Sure, it came through our intelligence community. So I'm on armed services, so clearly there's things that I can't discuss that I get provide information. 스콧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정말 중요하다면서 미국이나 영국, 유럽이 먼저 백신을 개발한다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지만 중국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서방 세계가 백신을 먼저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전 세계 민주주의를 적으로 돌리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병헌입니다. 호주에서 서핑에 나선 60대 남성이 백상아리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즈의 바다에서 현지 시각으로 7일 오전 10시쯤 60대 남성이 서핑 도중 몸길이 3m가 넘는 백상아리의 공격을 받은 건데요. 근처에 있던 다른 서퍼들이 즉각 남성을 구조해 해변으로 옮겼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친 이 남성은 끝내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호주에서 백상아리가 사람을 공격한 건 이번이 올해 3번째로 앞서 지난 1월에는 호주 서부 해변에서 다이버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4월에는 23살 해양구조대원이 희생됐습니다.